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기온도 비슷하고 하늘에도 구름만 끼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 지났습니다. 다들 어제 몸보신 잘 하셨나요?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고요. 불쾌 지수도 높겠습니다. 더위 속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예보됐던 장맛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예상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도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산 계곡에 교량 설치를 놓고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인공구조물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용장사곡 3층 석탑으로 올라가는 계곡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계곡 양편으로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뒤 커다란 철제 구조물을 세웠는데 경주시가 4억 원을 들여 현수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을 설치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남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계곡물의 양이 많지 않아 기존의 징검다리로도 통행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고정형인 라멘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현수교로 설계를 바꾸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곡 상류에는 지난 2004년에도 설잠교가 설치돼 국립공원 남산의 경관 훼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된 남산 주위에는 가능하면 인공 구조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할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주말마다 남산을 찾는 탐방객 수가 1000여 명이 넘어 안전을 위해 현수교를 설치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주 남산의 경관에 저해 안 되도록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편의성만 앞세워 인공구조물을 계속 늘려갈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산의 위상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사드의 성주 배치 저지 운동이 조직적이면서 평화적으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조직을 확대 개편한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이번 주에도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평화 시위를 원칙으로 오는 21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기로 하고 광화문이나 미국 대사관 등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이 국무총리 일행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진 사람을 수사하겠다며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것에 대해 투쟁위원회는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다친 군민도 많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중 첫 번째로 후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53억 원을 투입해 레저 선박 305척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의 확충은 마리나 항만의 활성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해수부는 후포 마리나 항만이 동해안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해 러시아 등 해외 레저 선박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마리나 항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 붕괴된 울진 석회석 광산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산사태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균열과 함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말 최종 보고에 앞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물에 약한 석회암 특성상 군데군데 동공이 생겼고 채광으로 지지력이 약화돼 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동굴들이 그 갱내에 들어가면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집안 치마 보강 방안으로 발파 굴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산 정상부에 1km 가까이 생긴 균열도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사방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단이 되더라.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뒷골 계곡의 5가구, 최촌 계곡의 2가구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민들은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붕괴된 남수산에 성류굴과 같은 석회 동굴이 발견됐는데도 당국이 채굴 허가를 계속해준 이유를 따졌습니다. 2001년도, 2007년도 동굴이 다 확인됐는데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산자부, 연구원, 지질연구원 다 그 공범이에요. 주민들은 중간 보고가 사실과 다르고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광업을 재개하자는 어떤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수순 같아서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에 대한 불신으로 예정에 없던 2차 중간 보고를 더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한수원과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강정보 통계의 상호 교환, 직원 건강증진 수행과제 공동 참여,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등을 약속하고 지역 내 다른 기업에도 건강한 직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방침입니다. 영덕경찰서와 영덕군은 무적 차량과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은 상습 과태료 체납 차량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대포차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범죄 이용 차량 예방과 체납세 자진 납부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되는 보험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5년 전 한 달에 130만 원씩 내는 변액보험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된 부분에 환급금을 정산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총 8천만 원가량을 납입했는데 납입금의 70% 이상을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1,700만 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데도 설계사 수당이나 운영비 명목의 사업비는 다달이 23만 원씩 1,300만 원가량을 떼어간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원금을 5년 동안 원금 내는 것만 해도 아까운데 이자에 아까운데 그 남은 또 1,700만 원 마이너스 나니까 사업비가 이만큼 나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보험의 불안전 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64%가 보험 상품 관련입니다. 또 보험 민원 가운데서도 40%가 불안전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이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받고 있고 전화 녹취 자료까지 남기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 전에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상품 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약관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설명서만이라도 정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해수욕과 산림욕, 온천욕을 함께 즐기는 울진 워터피아 축제가 오늘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울진 염전해변과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염전해변에는 수영장과 모래 미끄럼틀 등이 설치되며 요트와 카약,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 체험과 함께 금강송 군락지 산림욕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하루 전인 29일과 30일 왕피천 수변공원에서는 뮤직팜 페스티벌이 열리며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에게는 석류굴과 덕구 온천 등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 발표에 따르면 경북도의 취업자는 145만여 명, 고용률은 63.7%로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2분기 고용률이 1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한 41.9%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경상북도는 현재 42% 선인 청년층의 고용률을 4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안에 1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백두대간 봉화에서 문경 구간에 삭과 담비 등 법적 보호종으로 분류된 동물 2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외래식물 귀화율이 높아지고 등반객 증가로 등산로 훼손도 심해 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야생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무인센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카메라를 노려보는 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살기입니다. 또 다른 보호종인 담비도 바위 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태계 보전이 잘 된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보호종으로 백두대간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산림청이 백두대간의 자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봉화에서 문경 172km 구간에 법적 보호종으로 분류된 동물 2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모데미풀을 비롯해 희귀식물 31개 종이 자생하고 있고 약이나 먹거리로 사용되는 관속식물은 우리나라 전체의 15.7%인 771개 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이후 소백산에서 황금박쥐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붉은박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백두대간이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지만 미국 자리공 같은 외래식물 귀화율도 높아져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등반객이 급증하면서 노면이 훼손되고 나무 뿌리가 드러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예측을 강화하고 여우, 사냥 등의 종 복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관리 등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하겠습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변화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에 사고가 난 경우 해상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 사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 때 어업인이 수협에 직접 가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모바일 사고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 올 연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선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21%인 14,000여 척으로 해마다 보험 가입 어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 규칙 제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의 교육적 훈육 훈계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해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시도립 연극단들이 경주에 모여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립극단은 민가극단에 비해 예술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지만 예술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작품도 많습니다. 올해로 7번째로 열리는 전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뛰어난 도술과 둔갑술을 이용해 힘없는 백성을 도왔다는 고전소설 속 전우치. 짜임새 있는 구성에 화려한 안무와 음악이 어우러진 광주시립극단의 명품 뮤지컬입니다. 광주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관람했던 작품으로 이번 축제를 통해 경주에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액션과 노래, 연기 이런 걸 파노라마 형식으로 공연을 하는데 천년고도 경주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공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각 도시의 대표 공립극단을 초청해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공립극단 간 교류를 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모두 9개의 극단이 참여했습니다. 광복 이듬해 경주에서 첫 연극이 공연된 뒤 1956년 연극회를 발족한 경주 연극의 저력이 만들어낸 축제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공연을 하는 1년에 1회 이상 연계 150여 회를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걸로 통한 경주 시민들의 문화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31일까지 열리는 올해 축제는 요즘 공연계를 반영하듯 뮤지컬 작품이 많고 또 가족극이 많아 가족과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경주 작가 릴레이 2호키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 갤러리에서 열리고 제9회 경주 여류 작가전은 더 K 호텔 경주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최대 4,000원 오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다음 달부터 정기검사 수수료를 소형은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으로, 중형은 2만 3천 원에서 2만 6,500원, 대형은 2만 5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4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검사는 부하검사의 경우 소형이 5만 4천 원, 중형이 5만 6천 원으로 각각 3천 원 오르고 대형은 6만 5천 원으로 4천 원 오릅니다. 지난달 30일 완전 개통된 울산 포항고속도로 교통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울포 고속도로 완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교통량은 15,000여 대로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부분 개통 때보다 65%가량 증가했고 주말의 경우 최대 86%까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 간 교통량 증가로 이들 도시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해오름 동맹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안동 국학문화회관에서 경북적 특성화고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발명 창업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선 팀별로 가상 컴퍼니를 구성해 전문 멘토의 지원을 받아 선행 기술 조사와 특허 출원, 창업 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한 뒤 성과를 비교 발표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캠프 후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센터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대부분의 휴양림이 예약이 끝나는 등 휴양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손님을 맞기 시작한 포항 비학산 휴양림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휴양관 10개실과 카라반 4개 예약이 끝났고 경주 토암산 휴양림 역시 이 기간에는 23개 방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다른 휴양림도 사정은 비슷해 이 기간에 피서와 휴가가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학산 휴양림은 오는 23일부터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휴양림마다 다음 주 말부터 모든 편의시설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네,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 지났습니다. 다들 어제 몸보신 잘 하셨나요?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낮 동안에는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고요. 불쾌 지수도 높겠습니다.
더위 속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는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예보됐던 장맛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릴 예상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영덕과 포항 28도, 경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도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